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된다라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좀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결혼한 지도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 채널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 10년 이상 살아본 유경험자로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런 소치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도 처음에 제가 결혼을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연애를 되게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되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결혼을 막상 해보니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안정감을 결국 준다는 게 저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와 그 행동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결국 그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부터 결혼을 해서 정말 아이를 낳고 살 때까지 그게 변함이 없는 사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성실함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성향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친구를 되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고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결혼을 할 때 딱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성실함에 대한 거였어요. 난 정말 성실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실하기 위해서는 잦은 술자리를 가지면 안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친구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술을 좋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면서 느낀 게 제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정말 직장과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되게 성실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은 결혼할 때 그 기준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났던 30대 초반 여자분이 계셨어요. 계속 결혼 상대를 찾고 계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일단 키가 180 이상으로 커야 되고 피부가 좋아야 되고 그 눈매가 쌍꺼풀이 없는 또 그런 외꺼풀이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계속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 연애 기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 달 정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서 헤어지고 이런 걸 되게 반복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너무 외적인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런 외적인 것에 되게 끌리게 되잖아요. 예쁜 사람이 좋고 정말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웬만하면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이면 좋겠고 뭐 그런 외적인 기준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 교제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그때는 그런 외적인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외모가 눈에 들어오지만 계속 그 얼굴을 보게 되면 그것도 되게 무뎌지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 그 사람의 생각, 그런 것에 더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나랑 어떤 가치관이 맞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제를 해나가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외적인 거, 그런 거에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견뎌서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결혼 생활이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와 처음부터 삐걱삐걱 이렇게 맞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더 힘든 일이 많아요. 처음에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그 상대방과 나 두 명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그 두 집안이 같이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의 배우자와도 내가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하면 그런 과정을 헤쳐나가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를
사람을 또 고른다고 하면 전 성실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성실한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계속 그 일관되게 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은 되게 가정적이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 계속 직장 생활 하다가 갑자기 제가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결심을 하고 퇴사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제 배우자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되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저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하자는 대로 되게 많이 도와줬고 협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 결국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제 상황이, 환경들이 그걸 도와줘야지 제가 그걸 잘 해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절대 저 혼자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치님 중에도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된다라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정말 성실한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또 찾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기준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 출근 시간이 남들보다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출근 시간에 임박해서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보다 훨씬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 한 가지만 봐도 이 사람이 성실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을 찾고 싶다면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술을 좋아하더라도 성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술은 밤에 많이 마시니까 그렇게 되면 또 늦게 잠을 자게 되고 또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좀 더 성실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연애할 때도 남편이 술을 안 좋아하니까 항상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도 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편하게 좀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